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제 4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로 루트로 이렇게 쓰는 이 제곱근을 배웠죠. 이런 새로운 대상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뭘 공부했습니까? 그렇죠. 제곱근의 성질. 너 뭘 잘하니? 전학을 왔는데 전학 온 학생한테 가서 너 뭐 잘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얘 성질이 뭐 외향적이고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 농구 이런 걸 뭐 좋아한다고 쳐요. 그럼 너는 나랑 잘 맞네?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놀아야 되겠죠. 제곱근을 가지고 놀아야 돼. 제곱근과 놀자. 함께 놀기. 제곱과 함께 성질을 알았으니까 제곱과 함께 놀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수학에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대상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하기 해보고 빼기 해보고 곱하기 해보고 나누기 해보는 이런 사칭 연산을 하는 것을 함께 이제 그것을 다루고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두 양수 AB에 대해서 아래 두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이미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제곱근과 제곱근을 곱했을 때 하나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계산해도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곱셈 연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도 되겠니?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A에다 뭐 넣어볼까요? 자, A에다가 4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 B에다가는 9를 넣어볼게요. A에다가 4를 넣었고 B에다가 9를 넣었어요. 그러면 자, 이것과 오른쪽 우변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이 같을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곱근 4는 우리 제곱근 루트 4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제곱근과 제곱이 날아가서 2가 되겠죠. 9는요. 3의 제곱이니까 제곱근과 제곱이 날아가서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2 곱하기 3이었던 거고 좌변은 우변은 어때요? 4, 9, 36이잖아요. 36은 어때요? 36은 여기 따로 쓸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36이죠. 그러면 66, 36, 6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제곱근 제곱을 나누면 뭐가 됩니까? 6이 되는 거네요. 어때요? 좌변을 계산했더니 2 곱하기 3으로써 6이 되고 우변도 6이 되었죠. 이 둘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와 뭐를 A에 적절한 제곱수를 넣어서 우리가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즉 그래서 두 제곱근의 곱셈은 하나의 제곱근으로 바꾸어서 해도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곱근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뭐예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눗셈에 대해서, 제곱근의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제곱근 나누기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제곱근으로 묶어서 안에 분수 처리를 해도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제곱근분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니?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A에다가 뭘 넣어볼까요? 4를 넣고 B에다가 뭐를 넣어볼까요? 9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좌변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근 9분의 제곱근 4 루트 9분의 루트 4이고 우변은 어때요? 9분의 4에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루트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루트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제곱근 제곱 날아가니까 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좌변이
그렇죠. 좌변은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변도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9분의 4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제곱근 제곱을 날리면 이 3분의 2만 남겠죠. 그래서 우변도 3분의 2로서 뭐하다? 이 둘이 같다라는 거, 즉 이 둘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제곱수들을 A, B 사이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제곱근분의 제곱근은 하나의 제곱근으로 뭉칠 수 있다. 제곱근분의 제곱근은 하나의 제곱근으로 뭉칠 수 있다. 제곱근 곱하기 제곱근도 하나의 제곱근으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은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개념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이 됨을 또 한번 증명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위에 저런 제곱근의 어떤 곱셈을 나눗셈을 증명할 수 있겠니?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즉 뭐예요? 제곱근 A 곱하기 제곱근 B가 제곱근 A 곱하기 B가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니? 증명할 수 있겠니? 이거 수학적으로 정의에 의해서 어떤 정의? 제곱근의 정의.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니?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세요. 이건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루트 b분의 루트 b분의 a가 된다라는 것을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겠니? 증명할 수 있겠니? 한번 생각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라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제곱근의 정의, 선생님이 좋아하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녀석들을 증명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공식을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공식은 이거예요.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제곱근 안에 있는 이 제곱근 곱하기 제곱근은 하나의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A와 B는 제곱근 안에 있는 값은 당연히 양수여야 하죠. 음수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화시키면 이제는 뭐가 있어요? 제곱근 곱하기 역시 제곱근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숫자들이 더 곱해져 있네요. 사실은 여기 곱하기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옆에 이 유리수라고 할까요? 제곱근이 없는 부분은 제곱근이 없는 부분들끼리 곱하고 제곱근이 있는 부분은 제곱근이 있는 부분들끼리 곱하면 돼요. 그래서 제곱근이 없는 부분과 제곱근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면 되겠어요. 공식화시키고 오면 되겠어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도 여러분들이 제곱근 나누기 제곱근은 제곱근분의 제곱근이죠. 이것을 하나의 제곱근으로 바꾸어서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의 값은 당연히 양수여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앞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제곱근 나누기 제곱근인데 앞에 어떤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가 분리하면은 제곱근분의 제곱근이고 n분의 m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요 부분으로 가고 요 부분은 요 부분으로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기 있는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숫자 이런 제곱근이 없는 부분은 제곱근이 없는 부분끼리 계산하고 제곱근이 있는 부분은 제곱근이 있는 부분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곱셈과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런 규칙에 의해서 처리한다. 자, 됐죠? 그래서 이런 식들을 보면, 자, 먼저 여기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부호라고 생각해도 돼요. 부호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호는 부호끼리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곱근은 제곱근끼리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제곱근으로 바꾸고 그 안에 있는 39와 그 다음에 13분의 3을 이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3이 되고 3의 제곱이 되니까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날아가고 마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역시 이번에도 곱하기는 생략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제곱근이 여기 뭘로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곱하기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제곱근이 3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제곱근으로 바꾸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다 그대로 안으로 넣어가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근 나누기 제곱근을 만난다. 그죠? 그러면 하나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알맹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대로. 그 안에, 그래서 요 안에서 뒤집으면 되겠죠. 나눗셈을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꾸면서 분자 분모를 뭐 해주면 돼요?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약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뭐만 남아요? 안에 2와 3의 곱이 되니까 6 이렇게 해서 제곱근 6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확인 문제들은 미리 풀어봐도 좋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공식을 숙달시키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